분양가는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새겨두세요. 자, 울산에 B08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재개발 구역명이에요. 울산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을까요? 울산에 돈 많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SOL, SK, 현대 이렇게 메이저급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그 지역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은요 뭘까요? KB부동산에서 내놓은 리포트상에서는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이미 뭐 자산 가격이 15억 정도 되고, 이거는 뭐 균일하게 매길 수 없으니까요. 어떤 분은 주택에 살고 어떤 분은 빌라에 살고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기준은요 뭐니 해도 부동산보다는 일단 금융자산이 10억이어야 돼요. 현금이 10억, 당장 가용 가능한 현금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자, 금융자산이 많으려면요 어떤 지역이면 딱 될까요? 바로 인구수가 많아야 돼요. 인구수. 왜?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인구수가 많은 곳에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파는 거예요. 100만 명 있는 곳에서 10,000원씩 파는 거하고 1,000만 명 있는 곳에서 10,000원씩 파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곳은 돈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부자가 탄생할 확률도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만큼 부자가 많은 곳은요 부산이에요. 네. 그 다음 대구예요. 울산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 울산은 중산층이 많은 거지 부자가 많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두세요. 이 울산에서 여기 B08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 분양가가 얼마일까요? 일단 확정비부터 말씀드릴게요. 확정비가 2,500만 원입니다. 84A가 2,600만 원이에요. 분양가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84 타입이 분양가가 8억 4천이에요. 2층이 8억 4천입니다. 고층 8억 7천, 8억 8천. 자, 여기서 확정비 2,500 해보세요. 그냥 9억이 넘어가요. 9억에다가 이것저것 세금 하잖아요. 9억 5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합원들이 원래 증가된 공사비 인상분 있죠? 이거를 일반 분양가로 다 전가시킨 거예요. 이 추가 분담금을 이 일반 분양가에 전가시키면서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이 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9억이란 금액이 과연 이 조합원들의 욕심만 있을까?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광역시에서 웬만한 시행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건 아파트를 짓건 간에 분양가는요 기본적으로 8억이 넘어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많이 없는 중산층이 많은 울산에서 인구수 110만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는 울산에서 지금 분양가가 9억 시대가 열렸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지금 무주택자 분들은요 이제 신축 분양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맞벌이 한다, 부부가 둘 다 뭐 SO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초봉이 거의 1억이니까 9천 한다 치고 둘이 합치면 1억 8천이잖아요. 거의 2억이다. 세후로 하면은 거의 뭐 1억 4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돈을 모아서 9억짜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해야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고요.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고분양가 9억짜리 아파트가 울산에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광역시에서 9억짜리 아파트가 그냥 심상치 않게 등장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양가가 높아지면요, 사람들은 높은 분양가인 그 아파트를 더 선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비싸면요, 사람들은요 선호를 하지 않아요.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 라일에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이 동, 층, 타입 다 가져갔어요. 조합원들이 싹 다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것은요 상품성이 좋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표가 되어서 울산 부동산을 더 얼어붙게 할 수 있고 더 불타오르게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 라일에스가 어떻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요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완판이 될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일반 분양가는요 여러분 8억 이하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기존 아파트 사세요. 기존 아파트 사야 돼요. 왜? 신축을 못 산다니까요. 신축이 너무 비싸요. 사고 싶지만 비싸다고요. 하이엔드 좋아요. 그런데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진 준신축에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축이 저렴한 곳은 어떨까요? 자, 울산은 신축이 비싸요. 준신축은 쌉니다. 그러면 준신축을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요, 신축 자체가 싸잖아요. 신축이 희소하지 않아요. 신축 자체가 싸기 때문에 제가 대구는요, 신축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대구의 신축 많이 잡았잖아요. 뿌듯하시죠? 84 타입이 4억이 안 되는 금액에 잡는 게 말이 돼요? 59 타입이 3억이 안 되는 금액에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그런 금액에 잡을 수 없는 시대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투자하는 전략이 또는 상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늘 신축만 맞는 게 아닙니다. 제 아는 지인이 그 부동산 학 교수로 너무 유명한 그분에게 10분에 40만 원을 주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 신축을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진짜 40만 원씩 받아놓고 10분 상담해 주는데 신축 사라고?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시장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그냥 무료로 상담해드렸어요. 그런 교수는 믿지 마라. 부동산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투자자가 여러분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